đã quyết định sa thải huấn luyện viên Jurgen Klinsmann vào hôm qua. bên cạnh đó, 몇 시간 전까지 대표팀의 임시 감독으로 박항서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보고 내심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인해 대표팀의 다음 상대인 태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재 소속팀이 없으며 한국 축구를 향한 애정 또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은 요청이 와도 거절할 거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임시 감독이란 자리는 그에게 그동안의 언어들에 대한 명분과 함께 나름의 명예 또한 남길 수 있다 생각되었고 임시이지만 정식 감독이 부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할 동력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너무도 조건이 들어맞기에 박항서 임시 감독설은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정 사실로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오후 4시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만약 오전에 황선홍 부임설이 터져나왔다면 저는 출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4월 17일부터 너무도 중요한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있는 감독에게 현 시점의 A팀 임시 감독이란 부담감까지 함께 안길 축구협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력을 초월했습니다. 왜 박항서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황선홍을 스쳐간 선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는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덕장이고 협회의 제안을 거절할 성향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리올림픽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상황이지만 결국은 월드컵 예선이라는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었고 당장 3월 치러질 태국과의 경기 준비를 위해 그는 하루 24시간 대부분을 업무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리올림픽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유는 우선 한국은 UAE, 중국, 일본과 같은 조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룹 리그 돌파에 성공하면 토너먼트 대진운도 좋지 않습니다. 대회에서 3위까지의 팀만이 파리올림픽으로 직행하고 4위 팀은 아프리카 팀과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만 봐도 토너먼트에서 4강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인지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16개 팀이 참가하여 24개 팀이 다투는 대회에 비해선 난이도가 낮지만 토너먼트의 단판 승부는 모든 팀들이 절대 승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 U23 대표팀이 파리까지 가는 과정은 말 그대로 험난하고 이번 올림픽에는 유난히 많은 구기 종목 대표팀들이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2022년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일본에 패했던 한국은 이번만큼은 무조건 4강 이상에 올라야 하고 2년 전 대회는 다행히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올림픽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횟수로 본선에 참가한 팀이고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패배하며 파리행이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다면 9회 연속 진출의 역사 끝에 펼쳐지는 참사입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올림픽 불발 시 책임지겠다는 인터뷰를 남겼지만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팬들은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를 시청조차 못할 것이고 일부 어린 선수들에겐 군면제가 걸린 마지막 대회입니다. 전력강화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 모든 결과를 잊게 만드는 책임인지 묻고 싶고 그 자리의 감투가 그 정도 파괴력이라고 생각한다면 팬들의 대답은 관심도 없다입니다. 무려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올림픽에서 축구는 당연한 듯 시청했던 팬들입니다. 아시안컵 탈락 이후 아쉽게도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많은 축구 팬들에게 이번 U23 대표팀이 기대받은 이유는 U20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브렌트포트의 김지수가 대표적이고 비스바덴의 이현주, 미네소타의 정상빈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파 주간 대회 4강 경험자들과 어린 나이에 유럽 진출에 성공한 선수들의 조합인 파리올림픽 대표팀은 황금 세대로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팀이라도 U20 월드컵 4강팀 정도면 충분히 황금 세대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동마이대 세계 4위라는 결과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선수 명단이 아무리 화려해도 감독에 의해 경기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또한 아시안컵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과 아시안컵에서 명단은 비슷했지만 경기는 아예 다른 팀 같았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팀은 이강인이 있던 연령별 대표팀에 비해 유난히 프레스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의 기준이 높아진 것인지 나리가 주전 정도의 이름이 아니면 과소 평가받는 인상이 분명 있습니다. 이번 U23 대표팀은 U20 시절에도 주목받지 않는 대표팀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녔지만 4강에 성공하며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르아브르에서 앙리가 감독으로 있는 프랑스 팀에게 3대0 완승을 거두며 결과에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리올림픽이란 숙제가 주어졌고 결전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주요 대회 그룹 리그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대진입니다. 과거 이승우의 호기 어린 표현처럼 일본 정도는 쉽게 이겨야 파리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목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의 상대는 절대 아시아가 아니라 세계입니다. 그런 중요한 타이밍에 축구협회는 감독에게 올림픽 집중이란 당연한 수순이 아닌 A팀이란 부담감을 덤으로 안겨버렸습니다. 협회가 축구는 감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번 태국전은 축구 외적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차출 명단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선수들과 감독에게 쏟아질 질문들, 태국 정도는 당연히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임시 다음으로 부임할 감독의 선임과 관련된 주제 등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는 월드컵 예선은 결과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번 태국전만큼은 몇 대 몇 결과보다 경기 전 입국하는 선수들의 표정과 대답들, 그리고 경기 중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독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선수들에게 축구를 집중시켜야 하고 태국에 패배하는 참사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불과 몇 주 전 말레이시아와 비겼던 한국에게 태국과의 대결은 축구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피파 랭킹 130위권, 태국은 100위권입니다. 클린스만은 몇 달 동안 말레이시아를 분석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는 무승부였고 오늘 선임된 황선홍 감독에게는 고작 몇 주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A팀 감독 경험이 없는 그의 입장에선 당장 태국의 라인업에 아는 이름이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클 정도로 미지의 상대입니다. 더더욱 박항서가 아닌 것이 아쉬운 이유입니다. 동남아 대회에서 베트남과 태국은 혈투를 치르는 사이이고 박항서 감독은 태국의 벤치 골키퍼 몇 명까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경기를 빼고 파리올림픽 하나만 주시하더라도 결국 의아함만 남게 됩니다. 전 세계 축구협회는 감독과 선수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에 재하로 있는 박항서와 임시 감독 협상에 실패했다면 해외에 있는 인재들과의 정식 감독 협상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지 걱정스럽고 선수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회와 선수는 사장과 사원 같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성인 대표팀 선수들과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U23 선수들을 위해 협회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이 남게 되는 오늘입니다. 만약 U23 대표팀이 실패한다면 이번에도 선수 탓으로 돌릴 것인지 혹은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면 협회의 공으로 돌릴 것인지 팬들의 눈은 분명하게 주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준호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이부 리그의 어린 선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미래에 대해 오만까지 상상의 즐거움이 함께 선사되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꿈을 안고 각자의 직업에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린 선수들, 그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로 달려가는 대표팀이란 공간에 충분한 방어막이 씌워지길 항상 기원합니다.